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제가 어머님들 살펴보니까요, 뭐 메모도 하시고 끄떡끄떡 하시면서 아주 주의 집중해서 배우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선생님께 뭐 궁금한 점 있으신 어머님 계십니까? 네, 앞에 계신 어머니 질문해 주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스토리북 읽어주실 때, 리딩을 해주실 때 한국말로 바로 해석을, 그 문장을 앞에 읽었던 걸 해석을 해서 읽어줘도 괜찮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6세 남자아이거든요. 그리고 생일이 좀 늦어서 그런지 이게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꼭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너무 쓰는 거 싫어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 네. 그 스토리북은 제가 아까 읽을 때 보여줬잖아요. 제가 읽을 때 원칙이 뭐라고 느끼셨어요? 그 핵심을 보셔야 돼요. 제가 책을 읽을 적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재밌게 읽는 거였어요. 그죠? 제가 은정이랑 정말 재밌게 읽는 게 그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만으로 해갖고 그게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만 해갖고서는 그 원칙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 책을 읽음으로써 즐겁지 않다면 그 애가 도리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그건 실패를 하는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원칙은 이 아이와 행복하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못해도 행복해하면 그냥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아이가 궁금해서 답답했는데 엄마 혼자 신다면 안 되거든요. 그럴 적에는 그걸 알게끔 해주셔야 돼요. 알게끔 할 적에 단어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그거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애가 답답해해요. 그냥 아까처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됐대. 엄마가 신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신 게 되게 좋고요. 쓰기 싫어하는 애들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요즘 애들에도 보편적인 거예요. 얘네가 세대가 그래요. 리모컨만 하면 다 바뀌고요. 컴퓨터 마우스만 조금 그 시간 써주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연필을 쥐고 하는 걸 굉장히 노동으로 알아요. 그래갖고 지금 7세라고요? 6세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아주 심각하게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한테 미술을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손에 뭘 잡고 섬세하게 힘을 쓰는 기술이 딸린 애들일수록 그걸 거부해요. 근데 그걸 다짜고짜 글씨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하면 게 자동적으로 늘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늘고 어느 정도 그게 자신이 붙으면요, 그런 글씨란 건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림은 크게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커브도 잘 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고충을 이해해야지 그걸 비난하시면 일단 안 되고요. 미술 같은 그런 손에 그걸 키우는 능력, 그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또 많이 쓰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엄마가 맨날 쓰고 있으면요, 애가 글씨 하나도 못 쓰는 애도 옆에서 이상한 거 보면 쓰는 척해요. 그리고 읽어요. 딱 보면 외계 글씨죠. 근데 어쨌든 썼어요. 그럼 막 읽거든요. 엄마가 본인이요, 일기 쓰시든가 쇼핑리스트 쓰시든가 뭔가 쓰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쓸 게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딱 영어처럼 펼쳐놓고 그냥 베껴 쓰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전 잘 베꼈어요. 저는 온 나라 말을 다 베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췌 노트가 있어요. 그 아이의 노트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들도 저절로 할 일 없으면 베껴 쓰다가 자기들이 다 통달을 하더라고요. 내용도 알고 문형도 익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돼서는 미술을 해갖고 애가 그 재미, 뭔가 백지 안에 뭔가를 자기가 완성하면 그거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는 요즘 이 종이에다가 연필을 들고 적을 일이 저도 잘 없네요. 근데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어머님? 네. 예,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강의 들으니까 정말 해보고 싶은 욕심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그런데 저 6세 여아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 친구들 경험을 보니까 영어 유치원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먼저 떼고 한글을 늦게 떼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한국 일기를 쓰다 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왔다 했을 때 우리 집까지는 알겠는데 애를 어휘를 쓰는지 아이를 쓰는지 헷갈려서 알파벳 E를 써놨더라고. 너 이거 뭐니? 엄마 이것도 애야. 그랬다고. 그래서 저 작은 아이를 교육시킬 때 한글 먼저 해주고 파닉스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분들 중에서. 근데 제가 그냥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요, 지금
그 아이는 야단을 칠 건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이 언어의 방이 굉장히 문짝이 넓으래요. 막 소통이 되는 거죠. 그 흐름이 되는 거죠. 제가 본 경험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내가 이 장문을 해봐라. 장난기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생각 갖고 물어보면, 장문이 이거예요. 이분이 우리 엄마셔. 그렇게 써보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써보라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딱 하면, 이 분이란 말 안 배워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This is my mom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생각하더니,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분이란 말을 모르니까, 이분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느낀 건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용어를 배울 적에, 이제 언어를 배울 적에 이게 막 흐름이 섞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건 여자 말, 남자 말 안 가르쳐도 다 알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 없는 말, 필요 있는 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밖에서 맨날 무슨 소리 떠도 저건 나랑 상관없는 말이면 안 따라해요. 무슨 뭐 트럭에서 물건 파는 말 같은 거는 상관이 없으면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엔 그게 굉장히 심각하시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고 일시적이고요. 조만간 본인도 웃어요. 자기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저 친구도 그랬어요. 자기가 이분이라고 쓴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리고 그 한글이나 영어냐 뭐 그 한글이냐 외국어냐 그거 갖고 고민하실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한 언어만 할 게 머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머리도 그래요. 어머니들 머리도 앞으로 다른 언어를 어떤 거라도 공부하시면 또 배울 수 있는 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떤 외국어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아이의 언어 능력 자체가 향상이 돼서 더 똑똑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본인을 봐야 되고 하지만 일단 그 독서의 편중이 약간은 잘못됐어요. 그 친구가 한국말 독서를 좀 덜 했다는 표시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애 같은 경우는 한국말의 대표적인 사이트 월드예요. 그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다면 그렇게는 할 확률이 적죠. 그래서 지금 참 이상한 게 서점에 가면 영어 북코너에 막 바글바글해요. 한국 책을 뭐 썰렁할 때가 많아서 그거는 저는 영어로 가르치지만요. 항상 그 우리나라에서 똑똑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 되려면 제1의 학습 수단이고 표현은 바로 한국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년 시기에 그만큼 영어에 쏟는 것만큼 이상의 것을 한국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고 언어라는 개념으로 우리말과 영어 다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열심히 수업 내용 들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이걸 보는 소리에 떠오르는 소리가 에라고 해야지 이걸 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암초에 걸린다니까요. 이. 전 세계적인 사이트들 뭐 많이 하는데 이게 최고예요, 어린이들한테는. 너무 고수의 사이트도 아니고요. 게다가 이 단계별로 아주 잘 돼 있잖아요. Hold in alphabet. 그지 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애들한테 동네 한 바퀴 다 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뭔지 밥이래요. 그런 애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한 연령이 9세까지도 이 의인화랑 판타지가 굉장히 먹혀요. 맨 아셨죠? 애들이 얘는 아직 은정이 M을 안 배웠잖아요. 그냥 맨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Hi, Hello, I love you, 뭐 마음 there's me 다 넣고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밌게 하고 완성하고 붙여놓고 또 읽으면 또 이 단어들이 익혀지죠. 네, 선생님은 수업 내용도 재밌지만 숙제도 재밌습니다. 어쩌면은 숙제라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이라기보다 더 하고 싶은 걸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숙제 오늘은 어떤 또 재밌는 것들이 있나요? 내주셔야죠. 네, 저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주소가 다 떠요. 그러면 이제 스타퍼리한 데 들어가셔갖고 그 알파벳에서 배운 데까지 클릭하셔서
그걸 다 듣고 따라하고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팜을 아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연령대에 정말 해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소개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동물 그림들이 있어요. 그걸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벽에다가 농장을 하나 만드세요. 그 팜 애니멀이 진짜로 좋은 단모음 단어들이고 그 파닉스 규칙에 아주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dog, cat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있겠죠, 동물 모양이요, 그죠? 뭐 cow 또 그리고 뭐 많아요. dog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붙이세요. 벽에 색칠을 해갖고 같이 붙여 놓으세요. 근데 붙이시는데 이제 동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얘는 색지에다가 노란색, 분홍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까만 펜으로 쓰시면요. 애가 그냥 설명 필요 없어요. 아침만 되면 뛰어가서 봐요. 어린아이들은 그 있나 없나 보고 막 여기다가 자기가 꽃도 붙이고 막 하거든요. 연못도 막 붙이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읽으시면 단모음이 그냥 이 활동을 해서 거의 정리가 돼요. 본인들이 그냥 다 읽으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팜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중에 문장으로 또 붙이면 되거든요. 그 특색이라든가 왜 애기 동물들 이름이라든가 서식지라든가 그런 것도 다 붙이면 또 장문 프로젝트가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붙여놓으시고 계시면 영어 유치원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정말 너무 근사해요. 그래서 그런 숙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서부터 100까지 이거를 이제 말로 하는 건데요. 이거 하실 때도 1, 2, 3 이렇게 가시면 애들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에서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요줄만 하셔. 이렇게 30서부터 40까지 그 30대 글자. 또, 이렇게 세면 10씩 늘어나죠. 10씩 늘어가죠. 또 퀴즈를 하세요. 66, 66가 어딘지. 그러면 그것도 머리가 돼야지 돼요. 65, 67 사이에 있다는 걸 애들이 찾아내서 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천편일률로 지루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 한 장 갖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해보세요. 또 거꾸로 쓰기도 좋아요. 숫자 거꾸로 쓰기. 그래서 이거를 하세요. 집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다 완성되면 더 또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짝수를 쓰기. even number, odd number 색칠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count by 3, count by 5 또 색칠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패턴이 있으면 산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니까 그냥 헬로키티를 뽑았어요. 컬러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애가 색깔 다 잘 읽을 때까지. 가면 이런 그림 헬로키티 말고도 많지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너무 세밀하 그런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키티 그림이나 바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색깔 이름은 안 써 있어요. 어머니들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색칠하세요. 여기 들어오면 헬로키티 많으니까 이 그림 하나 말고 다른 것도 다 색깔 바꿔서 이렇게 칠하면 애들이 이제 오렌지 그런 거 갑자기 읽어요. 그린 하나 안 배워도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색칠하기를 꼭 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것보다 좀 창의적이 돼야 되는 엄마들의 숙제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수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습해 오신 노하우를 짧은 시간에 배우시려다 보면 조금 벅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엄마표 영어 특강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보기 되시는 거 아시죠? www.ebs2.co.kr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하시는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이나 스크립트를 올려주시는 어머님들께는 저희가 작은 선물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H까지 했으니까 다음 글자 4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I, J, K, L까지. 네. 다음 시간 수업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